학기에는 우리가 한약에 대한 그걸 배웠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했는데 이 책을 거기에 보면 컨텐츠에 보면 그것이 원래 4권에 대한 그 차례는 다 넣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배운 것이 쭉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얘기해 갔다고 하는 걸 아시고, 지금 뭐 잊어버린 것도 있고 그러지만 되게 이제 필요할 적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보약인데 보약은 어떤 것들이 보약인가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면 되고 이름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한 300가지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늘 그걸 우리가 알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하면 그 페이지를 찾아서 보니까요. 요번 학기는 3부, 4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기에서 3부는 건강식물학이라고 해서 이것도 식물인데 대체로 우리가 먹고 사는, 먹는 거예요. 약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도 먹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것 중에서도 서양 사람들이 민간요법으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게 상당히 요게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요새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종류를 한 40종류 선택해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 여기다 자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한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약도 한의학인데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주는 건 침에 대해서 어큐펑처입니다. 어큐펑처리스트, 그러니까 침술사인데 침술사들이 약도 취급하도록 교육과정에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한의 그러는데, 미국에서 법으로는 라이센스는 침에 관해서만 줬어요. 그러면 한약에 관해서는, 한약은요, 우리가 한약이라고 하지만 그걸 먹으면 식품이 되고 똑같은 겁니다. 먼저 번에 배운 300가지 종류도 우리가 나물로 무쳐 먹고 김치로 담궈 먹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식품이 되고 약으로 먹으면 약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인지 약인지 이걸, 그러니까 식품용으로 먹으면 식품이 되고 약으로 먹으면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이걸 뭐 약으로 먹는 거나 식품으로 먹는 거나 종류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로 식품으로 많이 먹으니까 이걸 규제하게 되면 음식을 규제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고 이걸 전부 식품으로, 푸드로 분류를 해요. 이게 다 분류 자체를. 그래서 이 식품도 우리가 건강에 먹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것을 허가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런 기관이 FAD거든요. FAD. 한국은 KFAD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했으면 국가에서 그걸 보증이라고 할까? FAD에서 그걸 승인을 해줘요. 무조건 여기에서 어떤 약이 좋다고, 어떤 식품이 좋다고 막 선전하는데, 그게 FAD에서 인정하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식품이나 이런 걸 파는 사람들 보면 FAD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 FAD를 끌고 들어가거든요. 책임 안 지려고. 어쨌든 FAD는 이걸 식품으로, 푸드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약으로는 뭐 본인이 그냥 먹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조합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액기스로 만들 수도 있고, 약은 아니지만 건강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변형시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식물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모르는 사람이 그냥 약을 다리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방향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 가지고 뭐 비즈니스 해야겠다 그러면 비즈니스 허가를 얻어서 시청에다가 그걸 내면 돼요. 시청에서 당신 이거 할 수 있냐고, 나 이런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니까 자격 그런 건 없습니다. 서티피케이트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제출을 하라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가 하고, 식당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식당도 다 요리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식당 운영하면 허가를 내야 되고, 그냥 똑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라이센스가 필요 없어. 공부만 열심히 해서 그 방면에 다른 사람보다 알기만 하면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아이디어를 잘 해야죠. 잘 팔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들면은 돈을 버는 거고, 안 팔리는 거 만들어 봐야 돈 못 버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공부를 하면 이런 학과를 몇 학점 이수했습니다 하는 서티피케이트를 줘요. 서티피케이트를 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학교에서 발행한 서티피케이트를 내면 되고, 아니면 아예 여기다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커스터머들이 와가지고 봤을 적에 이 사람 이런 공부한 사람이네 하고 아무 이유를 안 걸지만, 그런 거 저런 거 없으면 좀 이상하고 그러면 이유를 건다고요. 시청이나 어디다가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막 만들어 판다, 이거 문제 있지 않냐, 그러면 이제 조사가 나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만들어 팔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 와서 나는 너희들은 대학에서 이런 공부해서 이런 서티피케이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말을 할 것도 없지 뭐. 그건 자기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서티피케이트도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4학기 동안 하는 걸 열심히 공부하고 난 뒤에 본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요리를 잘해. 내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데 한 50대 됐어요. 그분이 뭘 했냐면 다운타운에서 디자이너를 했어요. 머리 좋으니까 디자이너도 잘해. 근데 그거보다 음식 만드는 거에 더 특성이 있던가 봐. 자기도 몰랐어. 그 사람 스스로도.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혼도 오고 그랬는데, 새로운 식당을 하는 어떤 남자하고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음식을 하는데 굉장히 잘해. 라디오 코리아 거기 뭐 어떤 요즘 SNS도 정기적으로 올라오고 그래요. 그 음식 맛도 좋고, 더 쉽게 얘기하면 저기 소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반이 어디 그냥 올림픽길 아니고 어디요? 올림픽 위에 가면 윗길이 어느 길이죠? 피코 아니 피코하고 소반이 노톤인가 거기 있어요. 거기 유명합니다. 요번에 선수들 왔을 때도 거기서 다 먹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 소반도 유명했었지만, 옛날에 하던 사람보다 지금은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내가 아는 그분을 어떻게 연락할 기회가 와서 연락을 해서 신부름을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뭐 서류를 해줬거든.
소반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소반이라는 소반 사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도 해보고 그랬는데, 나 그렇게 음식을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나는 디자이너만, 옷만 재단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음식을 더 잘하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아예 그냥 그 길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탤런트를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김치 담는 솜씨가 좋은 사람은 김치 공장하면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내 집사람이 내 입맛에만 맞는 게 아니라 김치를 맛있게 잘 담급니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자관 자기가 않고 뭐 다른 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자기의 탤런트가 있으면 그걸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 3부 건강식물학 차례가 있어요. 1장은 채소로 이용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십자화과, 엘리움, 적황색, 진척색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십자화과라면 이제 파라든지 뭐 이런 등등 또는 무, 배추 이런 거, 엘리움이 파 같은 거, 적황색 채소 많죠? 그래서 과일류까지. 어떻게 보면 식품이지만 잘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딸기도 여기 있는 블랙베리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그게. 그리고 또 비쌉니다. 근데 그 성분이 거기 들어있는 성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모르고 먹어도 먹으면 좋지만은 모르고 먹는 것보다는 알고 먹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는 이 블랙베리를 가지고 어떻게 뭘 만들어 봐야겠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미국에 오기 전에 나는 이 약학 이런 걸 강의하고 생물학을 가르쳤다고 그러죠. 그랬죠.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아이디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사는 전주 조금 가면 봉동이라는 곳에, 봉동은 냇가가 큰 강이 흘러요. 냇물이죠. 작은 강이니까. 근데 그 옆에는 자갈이 많고 모래도 많으니까 거기에서 잘 사는 대추나무가 거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추가. 그냥 그 면이 거의 대추나무 밭이야. 그냥 대추가 다 있어. 물론 임자 다 있지만. 그래서 대추가 너무 많이 열리니까 다 딸 수가 없어. 또 하나는 고산.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산인데 고산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산에 꽉 찼어. 옛날에는 막 그거 따서 팔기도 했지만 요새는 인건비가 많으니까 따는 인건비가 없으니까 못 따고 있어. 막 홍시가 겨울까지 달려있으면 등산하면서 따먹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막 싼 값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추하고 감을 이걸 이용해서 뭔 제품을 만들 수 없나 하고 때 나온 약사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늘 얘기하다가 대추를 먼저 생각이 됐어요. 대추를 가지고, 대추는 뭐 꽃감 대추에서 한약방에도 많이 쓰니까 즙을, 음료수를 만들자. 그러면 좋을 거다. 맛도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동으로 한약방에 그 약 데리는 기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달여가지고 약 만들어서 먹어보고 병에다도 넣어서 먹어보고 이렇게 또 살펴도 붙여보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품이 돼서 팔면 되겠는데 생산도 뭐 기계로 않더라도 수동으로 오더라도 뭐 계속 하면 하루에 몇천 개는 만들어내니까 그러다가 돈 벌면 이제 공장 짓는 것도 되고 그것까지는 생산까지는 하겠는데 그 다음이 안 돼. 하고 보니까 이거 생산을 했으면 팔아야 할 거 아니야. 팔으려면 어떻게 해요? 가게에다 갖다 줘야 할 거 아니야. 가게가 수많이 있는데 그 가게마다 전부 돌아다니면서 이 제품 좀 팔으라고 하고 제품을 갖다 놓고 그러려면
자동차 있어야죠. 운전수 있어야죠. 한 사람 가면 안 되잖아. 또 10사람 해서 뭐 이쪽 도에도 보내고 저쪽 도에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범위가 커져. 못 오게 생겼어. 그래서 유통하는 롯데나 뭐 이런 그 식료품 유통 회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유통은 좋은데 제품을 유통해 주니까 좋은데 50%가 자기 것이다. 그러니까 50%란 말은 100원에 우리가 100불에 판다면 50불은 유통회사가 가져가. 50불은 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가도 들었잖아요. 원가까지 계산하면 45불쯤 들어, 원가가. 근데 50불 주고 나면 나는 뭐예요? 5불밖에 내 거 안 들잖아. 그럼 유통회사가 다 먹는 거 아니야. 너무 그렇다는 게 헐라면 하고 말라면 말하라고 그래. 내가 하려면 안 되고. 그래서 결을 못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나만 갖고 있습니까?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롯데인지 뭐 어디 그 음료에서 그 무슨 음료 거기서 대추 음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라는 게 중요해. 그게 중요한 아이디어도 아니거든. 단지 생각을 못했을 뿐이지. 그걸 내가 유통회사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그 정보 얻어서 뭐 했겠지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디어를 뺏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뺏기는 것도 아니야. 그거 알아서 하는 거지. 나보다 나는 못 오고 그 사람들은 자본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감은 야 이게 한 식초를 만들 수 있는데 감식초 많이 팔잖아요. 그때 당시 식초도 할 수 있었는데 감식초 그때 안 나왔습니다. 근데 벌써 나왔잖아. 근데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그 홍시를 말하자면 건조시켜. 그럼 곶감이 되죠. 그러듯이 홍시 씨를 빼내고 그걸 해서 막 말하자면 전부 갈아가지고 그걸 건조시키면 뭐가 돼요? 카라멜이 됩니다. 시럽. 그걸 만들어서 팔자. 그러려면 또 그건 공장이 있어야 돼. 근데 아직 그거 어느 제과회사에서 그거 한 일이 없습니다. 식초까지는 나왔는데 결국은 알면서도 못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내 경험인데 난 호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호박이 미국 호박은 찌면 고구마가 돼요. 그죠? 한국 호박은요 찌면 99%가 물이요. 꽉 짜면 물 나오고 나면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호박즙이 있거든요. 한국산만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호박씨를 한국산을 사다가 심으면 당에 여는 것은 그렇게 돼. 근데 거기에서 여는 호박씨를 심으니까 고구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전에 그런 호박즙을 지금 여기서 파는 건 물 부숴서 그래 파는 것이고 나는 물을 하나도 안 붓고 호박을 그냥 증기로 쪄가지고 짰어요. 그래서 한 재에 150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50불짜리가 막 나오니까. 뭐 가짜지만 뭐 그거 사먹는데 뭐. 그래서 그 한남마켓에다가 한번 내다가 판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그러지 말고 우리 마켓에 둬라. 내가 냉장고도 주고 팔 수 있는 공간도 주고 그 다음에 그 냉동실도 한 칸 줄 테니까 영하 40도 냉동실이 있어요. 나는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계약하자 그런데 딱 50대 50이더라고요. 하프하프네요. 50-50. 그러면 난 150불을 하자니까 여기서 마켓이니까 좀 싸게 해서 100불 받자 그러더라고요. 좋다. 100불에도 좀 난 남으니까. 근데 난 몰랐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50대 50이래. 그러면 50불은 마켓에 필요할 거 아니야. 50불이 내 건데
45불이 호박값이며 뭐며 대리며 이게 45불이 들어가요. 내 차로 실어다 줘야지. 여기는 아니고 오렌지 카운티 그 한남마켓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나는 뭐냐 5불밖에 안 남고 그럼 5불만 남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그 데모라고 그러죠. 어떤 아주머니 하나를 사서 공짜로 그걸 시음을 시켜야 돼. 그래야 사가니까. 그거 하려면 몇 박스가 공짜로 들어가고 그 데모는 그 아주머니 또 한 100불 줘야 돼. 하루에. 그 어느 사람이요? 자, 그렇게 주고 나니까 나는 남는 게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이거 안 되겠다. 사실 내가 설명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이해하겠는데 다 그렇대. 모든 식품이 다 50대 50이래. 그래서 내가 한참 이랬다니까 당신만 그러면 40대 60으로 하자고 그러고요. 그래도 뭐 60불에 뭐 10불 가지고 데모오고 나면 나만 죽으러 갔다가 하지. 그거 100박스 팔아야 1000불도 못 주잖아요. 거기다 데모오는데 줘야 되고 어쩌고 그러면. 그래서 한 6개월보다 말았어요. 돈은 잘 줍디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내가 그 40도 영하 40도 되는 냉동고에다가 예를 들어 100박스를 갖다 놓으면 내 자리가 있어요. 이거다 딱 싸놔. 한 번 가져가면 팔리든 안 팔리든 그 값을 줘요. 한 달 만에. 딱 직구로 들어와. 그건 정확해. 그런데 뭐 남아야지. 못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배추, 무, 고구마 다 그래요. 사실은 생산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박 5불, 쌀 때는 3불짜리도 있죠. 유명한 게. 그거 내버릴 수 없으니까 자동차 한자 실어와 봐야 생산자 돈 얼마 못 가져가요. 마켓은 손해가는 거 없어. 썩는 것도 별로 없고 썩는다 하더라도 뭐 퍼센트 몇 개 안 들고. 그래서 이제 나는 호박은 그래도 대량으로 하려고 저 바스포에 내가 땅이 한 15에이커 45에이커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1에이커가 마구간이었어. 그냥 똥이 말똥이로 막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땅은 비옥해요. 그래서 거기다 호박 심고 쭉 내서 스프링클러로 물도 자동으로 나오게 하고 또 옆으로 둘러서 망도 치고 그랬는데 호박이 쫙 나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없어. 하나도. 왜 그런가 봤더니 토끼가요 낮에는 안 보이는데 딱 요만한 토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 거기로도 목만 들어오면 들어와. 싹 들어와서 그냥 다 따먹는 거야. 그래서 좀 촘촘하게 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씹으려고 보니까 막 뭐가 갉아먹었어. 벌레들. 그 벌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농약도 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말았습니다. 3번 파종하고는 그냥 말았어요. 포기했어. 고구마도 심으려고 했더니 그 바스토 땅은 그 밑에가 큰 강이 흐른다고 하는데 파면 물은 나와요. 그래서 물은 나오니까 뭐 스프링클러 돌리면 되겠다 그랬는데 그 땅이 모래 땅이라 우리 일반 땅처럼 그냥 파면 부슬부슬하면 좋은데 시멘트 같이 돼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파도 안 파져요. 그렇게 단단해. 그럼 팔 수가 있어야지. 45에이커 되는 땅을 그냥 슬슬슬 이렇게 파서 물만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파지들 안 해. 단단해서. 고구마도 막 좀 싸지만 많이 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트랙터로 착 해서 뭐 자원 수확해서 갖다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돼. 그리고 그 고구마 심어놔봐야 토끼가 또 다 끊어먹고.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막 나도 많이 애를 썼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기하고. 한때는 대마초 지금 대마초 재배하도록 아무나 재배하도록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했어. 왜 그러냐면 우리 농촌에서 삼배 옷을 만들려면 삼을 심었거든요. 삼이 대만이에요. 그게 옛날엔 몰랐어요. 근데 요새도 그게 대만인 걸 알고서 한국에서는 삼은 재배를 하되 거기에 있는 이파리는 잘 처리해야 돼. 다른 사람 주거나 그러면 안 돼. 썩혀버려야 돼.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미국도 그 뭐 재배는 하게 돼 있어서 재배 기술은 아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넓은 땅에다 뭐 하면 되겠다. 허가내서 한번 해봐야지 그랬는데 시작하려고 여러 가지 조사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자, 대마를만 심어놓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자루 들고 와서 저녁에 다 훑어버려요. 잎을 쭉 훑어버리면 끝이에요. 1년 농사. 그러면 내가 지키면 될 게 아니냐. 총 들고 와서 나한테 꽉 대고 쭉 훑어가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총을 가져야 돼. 또 넓으니까 전부 펜스를 쳐야 돼. 그것도 돈이 많이 들죠. 펜스 치고도 내가 총으로 들고 지켜야 돼. 내가 혼자 어떻게 24시간 지키겠어요? 사람 두야 돼. 그러면 그거 훔치러 온 놈들이 총 안 가지고 왔어? 그럼 총격전도 해야 돼. 아, 그럼 죽을 수도 있어. 이야,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생명을 걸고 뭐 몇십만 불 벌으면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실험실에서 합니다. 그런 위험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엄청나게 큰 곳에 이제 물도 흐르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영양분도 주고 거기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길러요. 그러면 이제 그런 도난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하면 시설비가 무지하게 들어. 돈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도 이게 어디 유출됐는지 아닌지 그런 검사를 많이 받아야 돼. 마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쉽지 않더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산삼을 내가 길러보려고 했어요. 그 얘기 먼저 했던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산삼은 천종산삼이라고 그랬죠? 천종은 하늘에서 씨를 뿌린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뿌려요. 왜 미국에 산삼이 많습니까? 매년 가을에 수십 톤씩 헬기로 그 산맥 지나가면서 쫙 뿌립니다. 그럼 그 중에 1% 뭐 다른 동물들로 주워먹고 썩기도 하고 뭐 1%가 나더라도 매년 뿌리니까. 저렇게 산삼을 많이 캐대도 계속 있는 이유는 계속 뿌리니까 그래요. 천종산삼이에요. 근데 한국 우리 산삼하고는 다릅니다. 그 맛도 다르고 성질도 달라요. 한국 산삼은 따뜻하고 여기 좀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 약효도 다르고. 만약에 한국 산삼처럼 좋다면 우리 쳐다보도 못해. 근데 한국에서 한 뿌리도 안 가져가잖아요. 안 가져갑니다. 홍삼 먹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잘 파니까. 근데 산삼이라고 해서 비싸거든요. 어느 정도 비싸냐면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냥 몇 불이 놓고 400불, 1000불 지금도 막 그렇게 하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산삼 장사를 하는데 아예 산에도 안 가고 사다 파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다 내가 캐다 팝니다 라고 선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 겁니다. 그 사람도 사실은 처음에는 10만이 자기가 캐다가 자기가 판 게 아니고 한의원 이런 데다 팔았어요. 싼 값에. 싸지. 그냥 비싸지. 자기가 캔값은 받았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팔 때는 100불 받았는데 한의원에서는 8,000불 7,000불 이렇게 받거든. 야, 이거 내가 팔면 뭐 굉장하겠는데 해서 자기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전이 지금 한 10년 됐죠. 10년 전에 선전은 내가
10만이고 내가 킨 거 사다 팝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됐어요. 실제로 그때는 자기가 킨 것만 팔았어. 근데 장사가 잘 되고 팔리는 것이 많으니까 자기가 캔 것만 갖고 안 되잖아. 그래서 동료들 캔 걸 사다 팔았어. 그것도 안 돼. 캐는 건 몇 개 안 되거든요. 몇백 뿌리, 몇천 뿌리 안 되거든요. 근데 팔리는 건 엄청 팔리니까. 근데 미국에는 이런 국립공원 옆에 똑같아요. 사유지가 있어, 사유지. 거기에서 산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한 5,000명 있습니다. 나도 그 재배해 보려고 한번 알아봤어요. 저기 워싱턴주 저 위에 록지산에 있는. 그랬더니 검색을 해보니까 지도 구글에도 나와. 국립공원하고 바로 이어진 사유지가 있는데 한 30에이커의 집도 있어. 2층 집. 옆에는 물도 흘려. 얼마나 좋습니까? 한 15만 불이면 사더라. 야, 이건 싸가지고 30에이커니까 1년에 1에이커씩만 해도 30년 할 수 있잖아. 거기다 인삼을 산에서 심는 거니까 내가 심었지만 뭐 캐면 산삼이지 뭐. 그거 사다가 팔아요. 근데 그걸 팔 때는 파운드로 팔아. 한 파운드에 예를 들어 100불. 그러면 여기서는 그거 사다 한 불이 100불 이렇게 받는 거야. 그래서 산삼 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금산쌀고 실제로도 오기 전에도 인삼 농사를 져봤어요. 그래서 인삼 짓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요령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까 거기다 그걸 사가지고 재배할까? 그런 생각하고 더 깊이 들어갔더니 재배까지 땅을 사서 재배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 1, 2, 3년 기다려야 할 거 아니야. 계속 재배는 할 거고 뭐 3년, 10년 후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더 캐가버리지. 펜스 치고 지켜야 돼. 아무리 나 혼자 거기 집에 자고 있으면 뭐해. 담 넘어 들어와서 나는 5년 길렀으면 그냥 손으로 쭉쭉 뽑아가 버리면 하루 전이면 다 캐가 버리는데. 지켜야 돼. 전기 시설도 해서 뭐 전기 충격 시설도 오고 총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총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쏘고 맞고 그럴 가능성도 많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나이에 거기서 1년 365일을 자면서 지켜야 돼. 하루만 안 지키면 그날 뭔 일 나니까. 내가 그거 돈 몇십만 불 벌겠다고 거기서만 계속 자고 먹고, 인생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안 되다. 못 얻었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서 못 온 게 아닙니다. 못해서 못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한다면 같이 나는 하자. 나는 기술을 대고 판매를 할 것이고 당신은 거기서 지키고 뭐 이렇게 그럴 정도면 내가 하겠어. 근데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고 쉽지 않더라고요.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직접 우리가 생산해서 팔면 사다 파는 것보다 더 마지막에 이익이 나니까 좋은, 실제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못 오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누군가는.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않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 있으면 좋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만 여러분에게 얘기해 줬어요. 내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 그러면 저기 워싱턴주까지 갈 게 아니라 우리 빅베어가 높은 산이 있으니까 백두산보다 높거든요. 저기 한 4,000피트 올라가면 괜찮은데 거기 가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요. 거기서 누가 살해야 되고, 그래서 누가 아는 사람 보고 내가 기술대고 판매하고 올 테니까 당신이 땅도 사주고 올 테니까 거기서 지키고 거기서 살 수 있냐? 그러니까 대답 맞더라고. 그럼 가깝기도 오고 좋잖아요.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기만이.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니까 자 그렇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건 FAD에서 식품으로 됐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만 있으면 되고 비즈니스만 잘하면 되고 생산, 판매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쉬운데 조건 제약이 있죠.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런 데 아이디어가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일 쉽게 해봐야 얼마 받습니까? 2,000불, 3,000불 받잖아요. 예를 들어 산삼 재배한다. 뭐 화동큰 가지면 3,000불이니까 이건 X로서는 그렇게 되는 거지만 또 그만큼 노력을 하고 외롭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그런 걸 위해서 자 이제 11페이지에 보면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식물 그래서 건강식물 3부에 보면 11페이지 있죠. 거기에 이제 봅니다. 보면 요건 학기 열 것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채소를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민간요법에서 얘기하는 것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종류로 따지면 이것도 한 200~300가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민간요법의 건강식물은 한 40종, 나머지 채소로 이용하는 것이 한 250종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그런 것은 다 넣었어.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그 채소로 이용하는 식물 그 앞에부터 한번. 자, 그래서 그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가냐면 200 몇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몇 개로 전체로 보면은 첫 방에 24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쭉 들어갈게 내려가서 200 좀 됐네. 지금 책은 그 흑백으로 카피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원문은 제가 칼라로 다 되어 있어요. 원래 책을 전부 이제 책으로 만들면 칼라로 뽑을 거거든요. 자, 1장 채소로 이용하는 건강식물에서 십자화과 채소인데 십자화과라는 것은 꽃잎이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십자화 이렇게. 주로 무, 배추 이런 것들은 여기 암수 수술이 있고 그래서 십자화과라고 합니다. 이것을 꽃잎이 4개입니다. 채소로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많이 먹는 브로콜리, 브루셀스프라웃, 빅초이, 양배추, 컬리플라워, 근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십자화과 식물입니다. 레디쉬, 케일, 머스타드, 워터그래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속에 들어있는 그 예를 들어서 비타민 A, B 뭐 이런 거 말고 좋은 우리 몸에 좋은 화학물질들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했습니다. 파이토케미칼. 그 파이토케미칼들은 암과도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병과 싸우는 그런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런 물질이니까 그런 파이토케미칼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거 보면 대개 인돌 또 암을 막아주는 게 아이소시아네트라는 거 있고 크로로필 뭐 암 심장질환 이런 것에 좋은 플레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모노털핀 비타민C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것을 많이 있는 식물이 있고 어느 것이 적게 있는 식물이 있고 식물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이게 인돌이라고 하는데 암과 싸우는 인돌. 우리의 방귀 끼면 냄새 많이 나죠? 이게 인돌입니다. 인돌. 인돌의 냄새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분, 케미칼 성분 자체로는 항암제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냄새 자체를 나는 건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파이버. 자, 그 중에서 이제 브로콜리를 보면 브로콜리를 우리가 제일 많이 먹으니까 이것은 원산지가 지중해 서양이죠. 동양이 아니고. 동양 우리는 브로콜리가 없습니다만 여기 미국 오니까 이제 브로콜리를 많이 먹죠. 각종 질병을 막아주는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플레보노이드, 털펜, 페놀, 인돌 이게 전부 암과 싸우는 것이거든요. 항암제요. 이거 많이 먹으면 좋죠. 많이 먹어야 되고. 해독 같은 걸 해독제, 설포리페인,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도 있어요. 이건 이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데 그래서 그 에스트로겐 왜 우리 갱년기에 여자들 갱년기에 막 핫플러시 오고 그러면 에스트로겐 주사를 맞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슨 괜찮습니까? 근데 그 에스트로겐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요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주사를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이 많이 있는 석류 이런 거 좀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건 거기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거든. 고기에도 있고 또 마늘이나 감자 같은 그런 데도 있고 그 에스트로겐 때문에 암이 생기니까 우리가 피로 오긴 하지만 그 수치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암이 안 생기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설포레펜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 그런 성분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브로콜리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최고 항암 장수식품이다. 그래 토마토도 그렇다고 토마토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 어쨌든 브로콜리와 토마토 속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위장병에 좋은 식품으로 양배추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양배추 속에는 어떤 섬유수도 들어있고 그러지만 비타민 U가 있어요. 비타민 U는 다른 곳에는 별로 없어. 양배추 속에 비타민 U라는 말은 잘 안 들어봤죠? 비타민 U가 있어요. 이게 위장을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위염, 위궤양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양배추를 김치로 만들어도 좋고 쪄가지고 쌈 싸 먹어도 좋고 국을 끓여 먹어도 좋고 양배추는 굉장히 좋아요. 양배추를 많이 먹는 것이 위장이 좋으니까. 하지만 브로콜리 속에는 양배추보다도 더 많습니다. 비타민 U가. 그래서 브로콜리 양배추도 좋지만 브로콜리를 먹으면 위장이 좋다는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위암,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그 균을 죽이는 설포라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브로콜리가 브로콜리 좋다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브로콜리에는 그런 성분, 특히 비타민 U, 아까 얘기한 설포라페인 이게 들어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그 위에 셀enium, 노화를 방지하는 셀레늄, 암 중에서도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감 이런 것에 효과가 크고 특히 45세 이상부터 이런 셀레늄이나 이런 걸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그걸 사서 먹는 것보다는 브로콜리를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죠. 그 속에는 비타민 A도 많고 비타민 C도 풍부하고 다 많아요. 이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케일. 케일은 여러분 알죠? 케일은 언제 먹죠? 케일은
뭐 나물로 해서 이렇게 소스를 해서 먹기도 하지만 녹즙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죠. 케일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배추과 무잎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양배추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양배추 원종이 케일입니다. 이 양배추를 변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속이 차도록 만든 것이 양배추고, 케일은 속은 안 차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이고, 그래서 녹즙을 많이 녹즙으로 녹는데, 녹즙을 먹으면 눈의 피로도 풀고 굉장히 좋습니다. 케일 100g 중에 비타민 A가 3,300 아이나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좋아요. 비타민 C도 많고. 여기 케일이죠. 깨끗한 잎을 그냥 생잎으로 먹기도 하고, 즙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약간 쌉쌀합니다. 왜 쌉쌀하냐 하면 티오시아네이트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냥 쌉쌀합니다. 위도 쓰리고. 그런데 그냥 그것만 먹지 말고 쌈으로 같이 음식하고 그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즙도 좋고, 즙을 내서 먹어도 좋고, 즙을 집에서 내도 좋고, 뭐 파는 걸 먹어도 좋고, 파는 것보다는 즙을 스스로 내면 더 좋죠. 아무래도 파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맞추기 위해서 값이 비싸지거나 아니면 값을 내리려면 물을 부술 수밖에 없으니까, 값이 싼 걸 절대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값 싸면 물 붓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뭐 홍삼 대고탕 해가지고 뭐 녹용 넣어가지고 홍삼 넣어서 파는데 100불씩 받아요. 한 박스에. 근데 사실은 홍삼 100g에도 100불입니다. 300g 살려면 한 200불 이상 줘야 돼요. 300. 그러니까 7, 80불 되고, 녹용은 한 냥 살려면 그게 70불입니다. 2냥 살려면 150불입니다. 근데 녹용 2냥 들어가고 어쩌고 성경을 하면서 100불 받는데, 근데 그것을 공장에서, 한국 공장에서 생산해다가 여기 뭐 무슨 식품 거기서 팔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면 실제로 1,100불에 팔려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얼마 사오는지 아세요? 50불에 사와. 50불도 못 줄 거예요. 그러면 한국 공장에서 50불 팔으면 그래도 남아야 되잖아. 그러면 오히려가 어떻게 들어갔겠습니까? 여기 10불 남긴다면 40불. 공장 돌아가는 전기세 뭐 어쩌고 보면 약값은 한 10불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10불어치 넣어서 100불 받는 건데, 여기서 그 약을 다리에서 살려면 250불 정도 들어갑니다. 원가가. 그런데 100불 받을 수 있어요? 나는 그걸 다리에서 400불 받아요. 400불. 250불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거 짓는데 한 30분 시간이 걸려요. 또 다리려면 거기다 넣고 다리는데 2시간 다려요. 2시간 다린 뒤에 또 패키지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한 4시간쯤 걸리거든. 요새 최소 인건비가 얼마? 15불. 1시간에. 우리들은 한 30불, 40불 가요. 더 가. 근데 최소한도 30불, 40불이라고 해도 40불이면 160불이요. 원가가. 인건비가. 거기다가 250 때문에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400불 받아도 별거 없어요. 인건비 먹는 거예요. 100불 먹는 거예요. 100불. 50불은 뭐 패킹값 이런 거 전기수로 들어가고 100불 버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300불이 최소 원가인데 100불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붓는 수밖에 없어. 3배로 부숴야 되겠지.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물 마시는 거야. 음료수 마시는 거야.
그렇다는 걸 알고 사 먹어야지. 야, 넌 400불인데 이 100불짜리 먹어야지. 100불 싼 거 같지만 오히려 이거보다 이거 4개 먹어봤자 이거보다 함량은 덜 들어갑니다. 4개 먹어봐야 10불, 원가 10불이면 40불 원가 되잖아. 우리는 250불 원가를 넣는 거고. 다르지. 이게 왜 이것들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해먹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이야. 케일도 내가 돌려서 해먹으면 주는 게 하더라도 돈 얼마 안 들잖아. 다른 사람 걸 사 먹으려면 돌리는 전기세, 인건비 다 들어가니까 내가 하면 원가가 10불밖에 안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은 원가 10불 플러스 전기세, 인건비 그게 이제 100불 되는 거야. 100불어치 사서 먹는 건 내가 10불 내 스스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안 받을 수도 없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박초이. 원래 박초이는 중국에서 나온 맞아, 배추와 비싼 작은 배추 같이 생기죠. 요거 박초이 요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요게 박초이가 사실은 원산지가 중국입니다. 원래 박초이가 박채라는 것이거든요. 박채. 그런데 박초이 중국에서는 이름을 그렇게 광동어로 박초이라고 하니까 백채를 박초이. 우리말로 우리는 백채라고 읽습니다. 박초이. 그래서 박초이가 된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위암, 방광암, 자궁암, 폐암 이런 게 좋은 이런 걸 먹으면 그런 암들 발생률이 굉장히 낮아지더라. 굉장히 다른 데서는 많이 높아졌었는데 이런 걸 먹으면 낮아지더라 그런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건 중국에서 온 것이고 백채라는 건 광동어. 우리 중국어도요. 같은 한문이라도 저쪽 남쪽에서 하고 북쪽에서 북경 쪽하고 광동하고 말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한문은 같이 쓰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한문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한 4만 자, 6만 자 정도, 4만 자. 이렇게 많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한 40년 전에 이걸 간자로 만들었어요. 간자. 아주 쉽게 쓰게. 맞아. 이 강자를 이렇게 쓰게. 쉽게. 그래서 지금은 전부 간자로 써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뭐냐. 우리는 원자를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중국의 고전이 있잖아. 고전. 100년 전에 써진 글자는 전부 원문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친세대들은 자기들 역사책을 못 읽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 미국 병원 있을 적에 중국 사람이 와요. 그러면 중국말로 안 되니까 한문으로 쓰면 좀 그게 뜻이 되거든. 안녕 그렇게 쓰면 안녕하십니까 그거 아니까 예를 들어. 그런데 못 읽더라고. 내가 한자 써놓으면 몰라. 간자로 써야 알아.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새 젊은이들은 한자를 몰라. 원래 한자를 몰라요. 간자는 그냥 약자로 쓴 것이거든. 그래서 자기들 역사를 못 읽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거나 하는 학자들은 한국에 와서 연구를 해요. 배워가. 한국에서 배워가. 웃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동북공정 한다고 그러는데 역사를 고친다고 그러는데 잘 못 고칩니다. 지금 나이 먹은 학자들이나 그러지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모르는데 역사를 못 읽는데 우리는 다 읽어요. 우리는 서북공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북공정이라고 그래. 산동성 이쪽 것은 우리 땅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로 바꾸려고 하는데 실제로
산동성은 백제 땅이었습니다. 그 외에 서해안 있는 산동성. 그 다음에 동북 삼성은 뭐 최근까지도 우리 땅이었고, 우리 독립군들이 다 거기 말 달리면서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중국 땅이 됐냐? 조선이 망하기 전까지는 그게 동북 삼성이 우리 땅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우리 외교권까지 주면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중국하고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약을 맺을 적에 압록강 입은 동북 삼성은 네 땅이다가 아니고 중국의 청나라 마지막 왕이 부이였잖아요. 황제가 부이. 그걸 폐위시키면서 그냥 죽일 수 없고 폐위할 수 없으니까 동북 삼성에다가 만주국을 세웠어요. 일본인들이. 그래서 만주국 황제나 해라 해놓고 전국 본토는 일본이 통치했다고. 그래서 만주국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조약에 의해서. 근데 우리의 허락 없이 일본이 조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무효지만 지금 중국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실효 점령을 했기 때문에 안 되고, 간도 땅은 그 이쪽 땅을 우리 간도 땅이라고 해요. 그게 원래 그게 우리 땅이에요. 근데 일본이 조약을 해서 중국이 넘겨주는 거라니까. 우리는 무효라고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언제든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래서 김일성, 뭐 북쪽이 김일성이지만 김일성 장군이라든지 김자진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동북삼성에 말 타고 달리면서 일본군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지만 김일성이는 실제로 말 달리고 어떤 사람입니다. 자기가 댕긴 곳이니까 껐더러면 동북삼성 돌아다녔잖아요. 지금 중국 땅이지만 이건 내 땅이다 그런 식으로. 김정일도 이건 우리 아버지가 말 달린 땅이다. 그리고 항상 동북삼성은 그거 왔다 갔다 했어요.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왜 나왔냐면 언어 때문에 그래 나왔는데, 문자도 그렇고 이 얘기 하려다 그랬구나. 얘들이 이걸 못 읽을 뿐만 아니라 참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늘 천자를 우리는 그냥 천이라고 치면 되잖아. 니은 쳐버리면 되는데 얘들은 이걸 칠 수가 없어요. 자판이 없어. 그 자판을 만들려면 4만 개를 만들어야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천이라고 쳐야 할 거 아니야. 천이라고 치면 중국말로는 이게 TN이거든. TN이라고 치면 천도 나오고 내천도 나오고 뭐 하늘천도 나오고 천자가 다 나와. 그 중에 딱 선택해서 하게 돼 있거든. 그럼 TN이라고 취할 거 아니야. 한문은 원래 우리 동이족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한문 한자는 한 발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천이 아니라 천이었습니다. 천 그러는데 천이라는 것이 중국에 와서 천 하다 보니까 TN이 된 거예요. 두 발음은 우리 발음이 아니에요. 이건 중국에서 변형된 거지. 어쨌든 TN을 쳐야 되는데 그것도 한국말로 치면 제일 좋아. 근데 중국 사람들 한국은 말이 자기 속국이었는데 우리 한국말로 조선말로 어떻게 치냐. 그래서 TN을 어떻게 치냐면 영어 알파벳 TN 이렇게 쳐요. 이 영어 알파벳이지 영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치면 천자가 나와. 그래서 하거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발음기호만 배워요. 영어도 아니야. 웃기죠? 한문이 아니라 발음기호, 이거 뭐 발음기호만 배워. 그래서 이걸 쳐줘. 한문 쓸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계속 나가면 우리가 역사를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중국은 굉장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재주 있는 사람도 많아서, 예를 들어서 마분지를 가지고
계란도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그것도 사먹어. 계란 노른자까지 똑같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25억 되다 보니까 그중에 별놈이 다 있는 거야.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도 재주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이것은 박초이, 광동어로 백채라는 것을 박초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초가 된 거예요. 뭐 우리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로 박초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것은 여기서 먹는 거지만 원래 중국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요리 할 때 이걸 많이 써요. 중국집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타민 C, 비타민 A, 카로틴, 칼슘, 나트륨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을 끓여 먹어도 좋고 무침을 해서 좋고 뭐든지 다 좋아. 김치 담아 먹어도 좋고. 우리는 김치를 주로 많이 담잖아요. 네 번째는 브뤼셀 프라우. 이건 원래 브뤼셀 프라우는 쉽게 보면 양배추인데 어린 양배추를 브뤼셀 프라우. 이것이 이게 속이 차면 양배추. 우리 왜 무 크게 되기 전에 이파리만 많이 있는 걸 열무김치라고 그러죠? 그 이파리 많이 났을 때. 그거랑 똑같아요. 어렸을 때가 브뤼셀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라는 건 싹이라는 얘기잖아요. 비타민 K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요거에 좋아요. 특히 전립선암에 실험해봤더니 35%나 감소시킨 니코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어떤 뭐 GNC 어떤 거기에서 선전하는 거 보니까 무엇을 했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24%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4% 높지만 이건 35%나 됩니다. 이것은 아주 GNC 건 자기들이 실험한 거지만 이건 학자들이 실험해서 FDA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여기 나온 자료는 FDA 자료를 뽑아서 내가 한 것입니다. FDA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연구를 해가지고 종합된 증명된 것만 딱 거기 나와 있어요. 니코페인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니코페인이 토마토보다 많고 아까 토마토하고 뭐가 좋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아. 그래서 심장질환 변비에 아주 좋습니다. 그럼 프레스퍼스는 우리 그걸로 팔죠. 양배추. 양배추는 이제 이게 이렇게 결부되면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어린 것이 브뤼셀 프라우스. 프라우스는 새싹이라는 뜻이야. 브로콜리와 거의 같습니다. 굉장히 양배추는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아미노산도 많고 위에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는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고 주로 한국에서는 고냉지 재배를 합니다. 추운 곳에서 자라요. 세발 1500m 한랭지대에서 최적지로 주로 배추, 무, 양배추 이런 것들은 가을에 심잖아요. 여름에 심는 게 아닙니다. 여름에 하면 뿌리가 안 생겨. 이파리만 생겨. 그래서 여름에 재배한 것은 열무 그런 걸로 풀배추 이런 걸로 주로 먹고 배추도 결구를 시켜 포기를 만들고 무도 뿌리를 하려면 가을쯤에 7, 8월쯤에 씨를 뿌려서 10월 달에 수확을 해요. 설이 오기 전에. 그래서 김치 담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운 겨울 17도가량 돼야 좋습니다. 7월 온도가 한여름 온도가 17도 정도 17도면 이게 섭씨인데 화씨는 얼마 정도 되나 모르겠네. 한 70도 정도 되나? 근데
화씨하고 막 헷갈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는 원래 섭씨로만 많이 배우고 했기 때문에 섭씨가 얼른 와닿지 화씨로 오면 몇 돈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양배추도 중국에서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배하면 주로 중국에서 그래서 양배추는 그 중국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박초이, 양배추 이런 중국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보다 암도 적고 막 돼지 비계 먹으니까 뚱뚱하기도 한데도 고혈압이 적고 고혈압이 적어요. 사실 서양보다 확실히 비계가 많은데도 그런 이유가 막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양파 뭐 이런 거 박초이 또는 양배추 이런 것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 뭐 비타민 U, 비타민 C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암세포 퇴치원 백혈구가 분비하는 TNF 토카인 일종인데 종양을 괴사시키는 것입니다. TNF가 그런 것도 많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양배추는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비타민C 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돼요. 양배추를 삶으면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들이 많이 소실이 되죠. 오래 삶을 경우에 오래 삶을수록 소실이 많이 됩니다. 반 이상이. 그러니까 양배추를 어떻게 하냐면 살짝 삶든가 아니면 양배추를 딱 이렇게 갈라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 1분 정도만 싹 돌리면 세균 같은 것도 죽고 파란기가 싹 죽어요. 부들부들해져. 쌈싸먹을 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돌려서 뭐 너무 익어버리면 이런 무기질,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또 어떤 것은 휘발성 성분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국을 끓여 먹는 것도 사실은 뭐 국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국도 살짝 데쳐서 먹는 정도 그렇게 하는 거지 팍 끓이면 주로 섬유솔 뭐 이런 것이 많죠. 어쨌든 뭐 끓이면 좌우간 효과는 많이 없어진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펩신, 트립신 이런 것도 많아서 소화제 이게 그래서 그걸 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1940년 미국 스탠포트 대학에서 가네트 박사가 실험한 결과를 보니까 오래전 시이지만 양배추 이런 건 이미 실험이 다 돼서 지금 실험 많습니다. 새로운 물질이 있는가 그것만 밝히지. 신선한 양배추는 자연적인 항궤양 식품이라고. 예, 그러니까 궤양도 없어져. 궤양이 있는 동물에게 한 방울 정도 양배추 즙을 투여했더니 낫더라. 그런 실험을 한 일이 있고. 그래서 최인일 박사 일반적으로 궤양 환자들의 경우에 하루에 950ml 정도 양배추 즙만 먹어도 효과가 있더라. 1960년 헝가리에서는 뭐 어떻고 뭐 이런 거기 FDA에 있는 그런 중요한 연구 결과가 다 들어있어요. 1959년에는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한 그룹은 양배추 먹이고 한 그룹은 안 먹이고 그랬더니 뭐 X선을 쬐었어도 괜찮았더라. 절반은 살더라. 안 먹은 건 다 죽었는데 그런 실험도 많이 하고 물론 사람에 대해서 실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X선 같은 그런 방사선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먹으면 결장암도 안 걸리고 좌우간 어쨌든 그 좋다는 건 다 들어있어요. 결장암, 직장암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섬유수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많이 먹으면 변비도 없어지고 우리가 먹는 체중 감소도 되고 그 다음에 컬리플라워
컬리플라워는 이게 강력한 항암식품인데 엽산, 파이버, 비타민 많습니다. 컬리플라워는 양배추, 이것도 양배추인데 이뻐요. 꽃양배추라고 그러죠. 빨갛게 되고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는 참 이쁘기 때문에 많이 심습니다. 꽃양배추라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꽃방석처럼 쫙 퍼져 있고 양배추보다 긴 모양인데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그 컬리플라워는 그것의 꽃이 확 피기 전에 꽃 몽우리, 이게 이제 요것입니다. 컬리플라워는 이게 양배추를 변종한 것인데 여기 꽃봉오리의 덩어리가 바로 그것인데 꽃봉오리 덩어리가 작고 여러 개인 것을 브로콜리라고 하고 이렇게 크게 된 것은 컬리플라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배추 변종들이요.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나 같은 양배추 족속이라고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그거 몽우리가 조금만씩하지, 조금만씩해. 근데 이 컬리플라워는 큽니다. 그래서 이거 쪼개서 먹어야 돼. 여기에 보면 뭐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자동차 뵙겠는데 이거 좀 받아봐야겠네. 여보세요? 네, 예, 예. 예. 아, 그래요? 네. 그 바이오카르 게스켓도 바꾸셔야 되겠어요. 그러시죠, 뭐. 네,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아니,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 갑자기 배럴이 표시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와야 되겠는데 혹시 몰라서 우선 거기 서비스 센터 갔더니 내가 오전에 여기 좀 왔다 가면 안 되겠냐 하니까 그 사이에 정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럴이가 나오면 그 제너레이터에서 이게 맞아 발전이 안 된대요. 그럼 발전이 안 되면 배럴리치를 갖다 쓰는데 한 10분쯤 되면 그냥 다 써버리고 차가 그냥 갑자기 서버린대. 그런다고 해서 맡겨놓고 그걸 이제 갖다가 친구 어떤 거 갖다가 가르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데 쓴다고 한 10년 쓰니까 그냥 늙으니까 다 그런 거죠. 사람도 아프고 우선 그렇게라도 고쳐서 타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어쨌든 요게 그러니까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는 사촌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컬리플라워는 이게 꽃봉오리가 굉장히 크고 꽃이 안 핀 것입니다. 브로콜리는 작고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종류가 비슷한데 그 다음에 홀레디시 조금 넣겠습니다. 홀레디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뭐라고 할까? 좌우간 여기서 그림을 보면 여러분 알 테니까 레디시 이건 레디시 그럼 뭔데? 냉이? 우리말로는 고추냉이, 겨자무. 여기에서 이제 겨자가 나옵니다. 와사비라고 하는 고추냉이, 우리말로는 고추냉이라고 하고 일본사는 와사비 그런데 그것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레디시야. 뿌리도 있고 이렇게 생겼고 근데 약간 맵죠 이게. 고추냉이에 비해서 더 맵고 살균, 향료, 신경통 이런 데 이용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겨자 만드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냈고 근데 워터그레스는 이렇게 쓰는데 파이토케미칼이 굉장히 이렇게 생겼어요. 자르면 구멍이 이게 텅 비어 있습니다. 꽃은 저렇고 크레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냉이, 양간냉이, 아까도 그게 냉인데 고추냉이, 냉이 종류예요 이게. 여기에는 워터크레스는 단백질, 칼슘, 철분 이것도 마켓에 팝니다. 비타민 A, B, C 굉장히 많이
있고 옥도 화합물이 많이 있습니다. 옥도 요드 화합물이 있어서 해독, 해열, 이뇨, 건이, 소화 이게 굉장히 좋고 그래서 당뇨병, 신경통, 통풍 이런 것에 아주 좋습니다. 워터그레스는 비타민 A가 상추 20배, 비타민 C는 상추 11배 뭐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C에는 글루코스 글루스터틴이라든가 이런 배장체를 함유하고 있어서 분해하면 페닐레틸과 겨자유가 생기므로 겨자와 같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라는 건 아까 그겁니다. 샐러드 먹을 때 약간 쓴맛, 매운맛이 느껴지는 것은 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이 이제 십자가 채소예요. 여기까지가 십자가. 주로 십자가는 꽃잎이 4장입니다. 4장이고 십자로 생겼기 때문에 십자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화과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지만 좌우간 그 십자화과 속은 같아요. 예, 종이 달라서 그렇지. 종속, 과목, 강계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종이 모여서 비슷한 종을 묶은 것이 속이요. 근데 속입니다. 그 속 속에는 배추도 있고, 박초이도 있고, 브로콜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움 채소. 여기까지만 10분 더 하고. 엘리움은, 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이 엘리움이라고 합니다. 부추 속, 엘리움 속이라고 그래요. 부추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엘리움 채소입니다. 부추도 많이 먹고, 마늘도 잘 먹고, 양파도 먹고. 왜 그러냐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옛날 그런 전설로도 내려오는 게 마늘하고, 쑥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마늘하고 쑥이 그렇게 먹었을까라고 생각해요. 왜 소련 연해주에서 있다가 그때 한때 우리 고려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려고 연해주에 살게 하니까 쥐땅이라고 자꾸 하거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고려인들을 전부 잡아다가 기차에 실려서 쭉 저쪽 지금 키르기스탄 거기 거쳐서 아프가니스탄 그쪽 옆을 거쳐서 가는 거기까지 가는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키르기스탄 무슨 스탄 나라들 거기다 그냥 다 떨어져 버렸어요. 중간중간에 그냥 느닷없이 잡아다가 뭐 죽든지 살든지 하라고 그냥. 근데 90%가 살아났습니다. 겨울에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아무리 겨울이라도 풀이 다 죽었어도 해져보면 뿌리는 동글동글한 그 뿌리가 덩이뿌리가 다 들어있어요. 주로 덩이뿌리가 엘리움 채소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부추, 산마늘 이런 것들 그런 걸 캐가지고 삶아서 먹고 살아난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먹기 때문에. 그 다음 쑥은 이제 겨울이 가고 초봄이 되면 쑥부터 나와요. 쑥은 다른 것은 뜯어서 삶아서 먹으면 그것만 먹으면 막 붓습니다. 부항 난다고 그러는데 쑥은요 아무리 먹어도 부항이라는 게 없어. 영양도 많고. 나 한국 사람들은 쑥 이런 거 산마늘 이런 걸 캐가지고 달래 이런 걸 캐서 그거 삶아 먹고 사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그걸 많이 먹습니다만 실제로도 여기에는 올게노설파라는 파이토케미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암제가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 이번에는 지금 신천지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전염을 시킨 뒤에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힘든데 우리가 거의 잡을 뻔했어요. 근데 곧 잡아질 거예요. 한 2주 정도 되면. 보세요. 한국을 막 정부를 요구하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한 2주 열흘 정도에 10만 명을 검사했어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 미국에도 지금 500명 정도밖에 안 했대. 검사를. 일본은 2,000명밖에 못 했습니다.
검사 키트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한국은 하루에 몇천 명씩 해요. 물론 많은 의사들이 그냥 달라들어 하기도 하지만 그건 기술이 있어. 낫기도 하고 지금 많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큰 것 같지만 이미 문제된 것을 빨리빨리 밝혀내서 우리가 숫자를 내니까 많아지는 것 같지. 이제 그 신천지 전수조사에서 거의 다 끝나가니까 한 2주일 열흘 정도만 지나면 더 이상 많아지지 않을 겁니다. 다 전수조사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낫게 하면 되니까. 그런 기술이 없어요. 맞으면 월남은 왜 한국 사람을 못 오게 하냐면 기술이 없어. 검사 수도 있고 없고 낫는 약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북한처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냥 한국 사람은 내리려고만 해도 못 내려. 비행기도 못 내리게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호주는 괜찮아. 왜 그냥 한국 사람은 낫게 하는 또 이렇게 검사하는 기술이 굉장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막았는데 호주만은 한국을 안 막았다고 그래요. 호주 판단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죽은 사람 생겨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해서 미국 육군에서 16명을 한국에 파견했어요. 왜 파견했어요? 어떻게 배우려고 하는 거지. 모르면 서로 배워야지. 특히 군인은 그거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파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것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사스 이런 거 막 도를 때는 한국 사람 별로 안 걸렸어요. 요번에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때 왜 안 걸렸냐. 나중에 마늘, 김치 이런 것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라도 왜 이 속에는 그런 살균제가 많이 들어있거든. 마늘 먼저. 마늘은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 마늘 많이 먹으니까. 마늘 먹으면 맵잖아요. 마늘 넣어서 확 나잖아. 근데 마늘을 싸면은 마늘통을 대고 가면 마늘 냄새 별로 안 나요. 근데 마늘을 일단 까가지고 상처를 내면 독한 냄새가 확 나. 왜 그러냐면 그 마늘 속에는 알리인이라는 게 있어요. 알리인. 알리인이 상처가 나면서 산소와 결합하면 알리신이 되어버립니다. 알리신 냄새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마늘 그 자체는 그 살아있을 그때는 그렇게 냄새가 많이 안 납니다. 근데 찢거나 상처 줘서 깎거나 그러면 그냥 확 냄새가 많이 나고 오면 알리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리인이 요게 이제 그 항암제 역할을 합니다. 항암뿐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상처 나면 마늘 쪄서 발랐어요. 나섰어요. 세균도 주고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또 이걸 우리가 영양도 많으니까 이게 쪄서 또는 뭐 김치로 담아서 아니면 삶아서 먹기도 하고 물론 서양 사람들도 마늘을 많이 먹어요. HDL을 줄이고 LDL을 줄이고 HDL을 증가시키고 DNA 손상을 막아주고 뭐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항균작용으로 박테리아와 곰팡이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 항생제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항생제를 이용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걸 맞으면 그냥 심화 시대부터 먹은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병이 많이 안 걸렸죠. 마늘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그 다음 양파 그러니까 파, 마늘 이런 것이 엘리움입니다. 소고 이름이 엘리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고 이름을 따라서 엘리움 속이라고 한 거예요. 양파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색깔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보라색이 더 좋습니다. 특히 퀄설틴 함량이 높습니다. 퀄설틴은 이게 항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좋고 양파를 많이 먹는 중국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고혈압 적어요. 돼지 비계 먹는 걸 보면 고혈압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